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소입니다. 오늘 4월 21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3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잘 풀리질 않고 있죠.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하고요. 특히 4월달 들어서는 비교적 순탄하게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또 5월달 거쳐 6월달 썸머 랠리로 넘어가고, 이에 따라 종합지수는 조만간에 금년 내죠. 금년 내에 4,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거니 라고 기대했던, 또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발휘하면서 한 6월달경에 1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하루 만에 완전히 냉각되어 버렸죠. 급전직하하면서 3,220은커녕 3,170포인트대로까지 수직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포인트로 봤을 때 49포인트, 퍼센트로 봤을 때 1.5%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건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낙폭은 그렇게까지 큰 낙폭은 아니죠. 하지만 그동안 워낙 장세가 순탄했고요. 어, 또 기대감도 좀 컸던 터에 이런 정도의 낙폭도 좀 상당히 실망스럽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되는 측면도 없잖아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데미지는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보면 특히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금년 들어서는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간밤에 미국 증시의 낙폭 한 1% 정도 수준이거든요. 큰 폭이 아니죠. 그런 거 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훨씬 더 불안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낙폭도 더 확대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인데,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처음 있는 문제는 아니죠. 달코 다른 상투적인 악재입니다. 그것도 제 2차, 3차 유행도 아닌 4차 유행이거든요. 너무 뻔한 악재에 이렇게 민감하게, 그것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보다 많은 영향, 부정적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기술적 부담도 있었겠지만 수급상의 변수가 그 분위기를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증폭시킨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팬데믹 문제 때문에 하락했다 하고 하는 이 문제는 지난 1월달, 2월달에 있었던 그 당시에 현재 몇몇 기술주들, 몇몇 특정 종목에 대한 고평가 문제라든가, 또는 금리라고 하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런 문제들은 펀더멘탈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 팬데믹과 관련된 문제는 다분히 심리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조만간 현재 그 바뀔 것이다, 이 분위기는 말이죠. 빠르면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어, 미국 시장부터 당장 바뀔 소지도 다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는 상당히 결정적이다 싶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상당히 심리적 안정을 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런 와중에서도 현재 삼성전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제법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D램 값은 지난 1분기 때도 좋았지만
2분기 들어서는 더욱더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루 빼놓고 계속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 코스닥에서는 오늘까지 8거래일째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현재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코스닥을 편애하는지, 그 배경과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종목, 어떤 종목을 그들이 매수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특기할 만한 종목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국민연금은 그 운영의 속성상 현재 반드시 안정적인 종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격적인, 미래가 불확실한 일부 바이오주를 했다는 건데, 신약 관련주를 했어요. 하나가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고, 또 하나는 종목이 바로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인데요. 녹십자 랩셀의 주가 위치가 결코 낮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십자 랩셀 최근에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 사실은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워했던 종목입니다. 바이오를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오로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디테일하게 세분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본다 했을 때 몇 종목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녹십자 랩셀, 그 전에 제넥신, 이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이왕 국민연금이 녹십자 랩셀을 매수했다고 하니 이 종목을 좀 들여다보는,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현재 뭔가 한번 터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를 편입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별도로 번외 종목으로, 정식 추천 종목이라 볼 수는 없고요. 번외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한 종목도 약간 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 종목 정도를 포트폴리오 편입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증시는 아마 어제 일본 증시 급락이 단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2%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파만파라고까지 하기는 조금은 그런데, 어쨌든 일본 증시가 먼저 더 크게 하락을 했고요. WHO에서 지난주에 확진자가 52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전했죠.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문제가 심각한 악재로 계속 압박할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자, 달러 가치는 그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내에서 그렇고요. 오늘 장중에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91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 지난 3월 30일입니다. 지난 3월 30일 날 당시 93.3 미 정도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폭 내려온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17원 조금 올라갔습니다. 6원 30전.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1118원이네요. 6원 30전 정도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걱정할 정도로 많이 올라간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거죠. 어찌됐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할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 월가에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것 따라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미국 경제의 경쟁 상대가 되는 유럽 시장, 유럽 경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 두 번째, 달러가 원체 많이 공급되고 있죠. 세 번째, 국제 시장이 또 상당히 빠르게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것도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현재 달러 인덱스는 90 아래 거의 89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결국 금년 연말쯤 돼서는 1,05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 입장, 특히 인덱스 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환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조만간 5월 달부터죠. 5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어, 귀환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규모도 크고 해서 아마도 증시를 들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 암호화폐는 계속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금융 당국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아로와나 토큰이라고 하는 이건 사실 뭐 실체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상장하자마자 그 가격이 1000배가 올라갔다는 하루 상장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말이다. 완전 투기판이죠.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빚까지 내서 베팅을 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가만 둘 수가 없죠. 자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규제를 해야 됩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기능하는 것들은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전 세계 각국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분들은 진정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진정된다면 증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에는 간밤 미국 증시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3.7 베이스 포인트 0.0037 0.037입니다. 0.037 퍼센트 포인트 내려갔다는 건데 이 정도면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간 겁니다. 1.5620 국제 시장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WTI 가격 별 지정 없고요. 자, 특이할 만한 것은 일본 증시죠. 일본 증시가 오늘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는 일본 증시 차트인데요. 어제도 급락하고요. 오늘은 개파락한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 이틀간 4%, 또 나흘간 연속 하락함에 따라서 고점 대비로 근 5.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하지만 일본만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의 일파만파 확대되는 악재로까지 현재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된다는 건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봐야죠. 자,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은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하고요. 일반 개인들은 또 그 물량을 대부분 다 받아주면서 일반 개인들이 무려 2조 7천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4천, 1조 3천 정도를 이제 순매도하는 상당히 극명하게 대별되는 초대규모 매매 공방을 했다 하는 것. 그 규모로 봤을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건. 하지만 금년 들어서도 몇 번 반복됐던 정도의 그런 현상입니다. 어떤 특이할 만한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거죠. 다만 금융투자 및 외국인도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외국인들 주로 인덱스 펀드 쪽일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오늘은 완전히 그들의 입장을 바꿨죠. 갑작스럽게 초대 규모로 그들을 매도했다는 것. 요것에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부정도로 작용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역시 그들의 성향대로
어떤 특기대로 재빠르게 또 그들의 포지션 내지 스탠스를 바꾸겠죠. 내일 당장 또 초대규모로 순매수할 수도 있는 순발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현상은 전혀 아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2,600억 원이나 순매도했다는 건데, 하지만 코스닥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249억 원 순매수를 했네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는 것.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역베이시스인데, 베이시스가 장중 내내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에서, 즉 백오데이션 상태라고 하죠. 백오데이션 상태, 그것도 역베이시스 폭이 커요. 이에 따라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 차익 및 비차익, 차익은 주로 금융투자에서 하고요. 비차익은 주로 외국인들이 합니다. 그들 차익 및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조 4,400억 원이나 쏟아져 나왔으니 지수가 부정적인 영향, 즉 지수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역시 단기적인 매매죠. 그래서 이 문제도 또한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까지를, 자,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한 5가지 이유가 됩니다. 일단 환율과 유가, 미국 국채 금리는 별 큰 부정적인 불안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과 관련된 악재는 현재 우리가 충분히 경험한 악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1차 팬데믹 유행할 때 데미지가 가장 컸었겠지만, 그 이후로 계속 검증되었듯이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 팬데믹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팬데믹이 제4차든 또는 앞으로 있을 5차든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기 긴축 우려가 좀 뭡니까, 그 불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확장적 금융 정책 또는 재정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전제 기조,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초유동성 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했다고 치지만 뭐 그것이 새삼스러운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자, 화살 표시한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있는 날, 그 지점이 있는 날이 외국인과 기관이 합계해서 2조 넘게 순매도했던 기간입니다. 물론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 그 초대규모 그들의 매도가 있는 날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음봉에 나오더라 하는 거고요. 특히 지난 1월달, 2월달에 집중되었다는 건데, 그 당시 현재 그 순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구간은 아주 길지는 않았죠. 2월달이 좀 길었습니다. 2월달에 3월 초까지 그 당시에 약 한 3주 정도 지속된 그런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 1월달에는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번 조정은 그런 정도까지도 아니다. 하루 이틀 정도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얕은 얕은 또 얇고 짧은 조정이, 길어봐야 최대 일주일 정도, 그런 정도의 조정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이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번째 이유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그 규모는 비록 컸지만 매매의 성격이 아주 단기적인 성향이 큰 그런 매물이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들의 입장은 바뀝니다. 해서 이 5가지 이유로 해서 현재 상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1월달, 2월달에 그 당시에 나왔던 악재가 더 근본적인 악재입니다. 지금 악재는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악재이고, 그 심리적인 악재에 특히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매도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러한 분위기였다, 그런 낙폭이었다는 정도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주제. 지금 특별한 이슈인데요. 반도체 얘기입니다. 지금 이왕이면 뭡니까? 그
SK 하이닉스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린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 더 많이 빠졌죠. 무려 4.33%나 급락하는, 이 정도면 뭐 거의 폭락이죠. 근데 이렇게 폭락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폭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반 개인들이 많이 받아줘서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낙폭이 작았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그런 점이 좀 약하죠. 어쨌든 단기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매물 공세에 하이닉스도 이렇게 낙폭이 커졌다는 건데, 근데 펀더멘털로 봤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디램 가격이죠. 지난 1분기 때에도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2월달 전망도 밝긴 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반도체 디램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DDR4 1기가 X 8266 메가 bps짜리, 좀 어려운, 사실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요게 지난 분기 1분기 작년 동기가 아니고요. 지난 분기도 좋았는데 지난 분기 대비 무려 25%나 좋아졌다는 건데, 시장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하긴 했습니다. 한 20%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좋게 본 건데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DDR4 1기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이제 그 PC용입니다. PC용뿐만 아니고 지금 서버용, 또 뭡니까 그 SSD용, 또 현재 모바일용, 모든 부분에 반도체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해서 전체 반도체 제품군의 평균, 원래 현재 가격 상승 예상치는 이번 분기에 13 내지 18%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여서 23 내지 28%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 분기 단위입니다. 분기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러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2분기 영업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지난 1분기 때는 좀 부진했죠. 그래서 오히려 IM 부분, 즉 스마트폰 부분이 영업이익 규모가 근 5조 가깝게 4조 5천 정도 나온 것에 비해서 추정된다는 것이죠. 반도체 부분은 3조 5천 정도밖에 안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2분기 때는 그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조 내지 거기에 파운드리까지 잘 되면 6조 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 여기까지 나온다 했을 때는 일반적인 전체 영업이익 규모가 지금 11조를 보고 있거든요. 11조가 아니라 12조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3분기 때는 13조 내지 14조, 그리고 4분기 때는 근 15조 내지 16조까지 가능한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전체 연간 영업이익 규모는 1분기 9조 3천억을 최바닥으로 해서 전체 영업 규모는 최소한 45조, 뭐 당연히 넘어가고요. 50조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45조라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작년에 37조가 채 안 됐죠. 그런 것에 비해서도 최소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데, 만약 50조를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수급 때문이라도, 아니 그 실적 때문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과 기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SK 하이닉스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에서 코스닥 순매수했습니다. 현재 특히 12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2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주식 투자 한도 이탈 범위를 기존 2%에서 3% 포인트로 확대한 날부터 12거래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12거래일간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단 하루만 빼놓고
11일째 11일간 계속 매도를 했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매도가 제법 됩니다. 1조 8천억 정도나 돼요. 누적이 1조 8천억 정도를 계속 매도했다는 건데 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 그 한가운데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까지 8거래일째 연속 순매수입니다. 누적 순매수 그 기간 동안에 누적 순매수 규모는 1791억 원. 사실 일간 평균으로 따지면 한 230억, 230억 정도, 23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25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상위 종목 5개 종목 추려보면 LNF를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비엠,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솔브린, 그 공간대만 제가 축약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다섯 번째가 녹집자 랩셀입니다. 전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 중 금년 들어 지분이 증가된, 최근 들어 지분이 증가된 종목은 불과 한 60개 정도, 68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코스닥은 여전히 인색하긴 해요. 그 중에 지분이 증가된 코스닥 종목은 불과 10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10개 되는 종목을 보면은 바이오가 5개가 있고요. 바이오 꽤 뭐 반이 바이오예요. 그 2차 전지는 3개, 아까 얘기했던 LNF나 솔브랜 외에 또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까지 합쳐서 3개. 반도체가 2개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 종목이죠. 원익 IPS 및 그리고 PSK 같은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총 10개 중에서 바이오가 5개, 2차 전지가 3개, 반도체가 2개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바이오 5개, IT 5개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가 좋아서 매수했다기보다는 바이오가 시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그 연준이 아니라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총이 높은 종목은 자동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고 그렇다는 거. 시젠 같은 종목부터 그게 들어가죠. 시젠,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할 만한 것은 근데 비중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바이오 그 국민연금을 매수하는 바이오주는 바이오라 하더라도 실적에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되어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시젠 또는 현재 뭡니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런 종목인데, 그런 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 그것도 매우 불확실한 성장성이 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관련주 녹십자 랩셀과 오스코텍은 유황야행과 관련되어 있죠. 레이저 TM이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어쨌든 그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잠깐 켜놓고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녹십자 랩셀은 미국이 임상실험 등의 호재가 이제 붙어주면서 작년 11월 달 대비로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 위치로 봤을 때, 또 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국민연금이 답을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썩 매력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매수했다는 건데요. 일단 녹십자 랩셀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 녹십자가 그전에 이노셀인가요? 그 업체를 인수해서 만든 업체가 바로 녹십자 랩셀이죠. 세포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가 아니고요. 면역세포치료제, T세포나 NK세포나 뭐 B세포나 뭐 이런 세포들의 뜻한 대식세포나 이런 거 어떤 면역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면역세포치료제를 주로 연구개발, 또 그걸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부대에서 또 녹십자 관련돼 있기도 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R&D와 관련된 검체, 어떤 검사 대상에 대한 검사 및 그와 관련된 세포 동결 관리 및 운반 보관 그런 업무까지 겸임하는
하는 업체. 실적은 나름대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 R&D 주 분야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R&D 신약 개발 분야는 바로 NK 세포 치료제입니다. NK 세포. NK 세포 하면은 약간 낯설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면역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면역세포 중에 가장 유명한 면역세포는 T세포인데 살상력이 아주 뛰어난 세포죠. 대부분의 우리 그 뭡니까 백혈구에 들어가 있는 세포가 들어가 있는 그 T세포 아주 살상력이 강해서 특히 항원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가 바로 T세포입니다. 그런데 그 T세포와는 좀 다르게 NK세포 이런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자연살해 세포라는 뜻인데요. 살상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표적을 발견하고 그 추적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스마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세포입니다. 매우 그 스마트한 그런 세포란 것이고요. 그리고 T세포는 워낙 살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자가 면역과 관련된 질병, 관절염일 겁니다. 아마 그런 거 관련된 그런 것에 부작용을 줄 정도로까지 T세포는 그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NK세포는 그 부작용이 상당히 작다는 것이죠. 다만 NK세포는 T세포 등 다른 면역세포에 비해서 유독 대량 배양이나 보관, 또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난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치료제가 T세포 치료제보다도 더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아직도 세계적인 이와 관련된 유력한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건데 그와 관련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카라고 하는 카 NK세포 치료제입니다. 지금 카와 관련돼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카, T, 카-T 치료제가 이미 개발되어 있어서 상품화되어 있는 그러한 첨단 신약에 나와 있는데요. 카라는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는 암세포에 붙어있는 단백질을 추적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추적하고 따라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발견하고 따라가는 기술입니다. 그게 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앞에 C는 키메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키메딕. A는 이제 그 뭡니까 항원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T세포를 접목시켜서 만든 게 카티 치료제이고요. 이 카티 치료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그 개발돼서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인수한 그 예스카타라고 하는 카티 치료제입니다. 이 카티 치료제가 상당히 어떤 특정 그 약효가 먹혀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개발된 신약 개수도 극소수 몇 개 안 되고요. 초고가 치료를 받는데 뭐 1년에 얼마입니까? 뭐 5억 원, 뭐 7억 원, 5억 원까지는 아니고 5억 원, 한 5억 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초고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암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암에만 그것도 혈액암 정도에만 지금 적용되는 그런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게 이 카티 치료제 그리고 부작용도 충분히 검증이 안 됐습니다. T세포를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그 살상력이 너무 커서 그와 관련된 부작용이 좀 뒤따라가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현재 일부 한자 신약만 지금 허가받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건데 아주 초고가다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NK세포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부작용도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에 카티 치료제가 아닌 카 NK세포 치료제가 전 세계 유수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는 것은 큰 제약사를 뜻합니다.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합성 신약이나 또는 기타 바이오 신약과 관련돼서 글로벌 경쟁력을 따지면 상당히 뒤처져 있는데요. 그 와중에 면역세포 치료제, 그 중에서도 NK세포 치료제 쪽은 세계 정상급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죠. 정상급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 이와 관련된 CAR-T, CAR-T가 아니라 CAR-NK 세포 치료제를 개발 역점적으로 지금 R&D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존슨앤존스의 자회사인 얀센, 사노피, 또 길리오드 사이언스, 또 일본의 다케다 같은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가 바로 녹십자의 자회사 녹십자 랩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또 미국의 현지 법인이 있어요. 아티바라고 하는데요. 이 아티바, 미국의 현지 법인을 통해서 이미 MSD와 2조 원 정도의 MSD와 2조 원 정도의 엘아웃을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수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도 검증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IND 임상실험 허가까지 현재 받아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련돼서 NK 세포 치료제나 면역 세포 치료 관련된 몇몇 관련된 비교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TGen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제넥시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넥시는 좀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ATGen보다는 제가 봤을 때 녹십자 레스테리보다 녹십자는 배경도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확률이 높다는 관점이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국민연금이 의미를 좀 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을 안 사는데 이 종목 샀다는 것은 나름대로 현재 그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민연금에 투자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그러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국민연금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녹십자 레슬 같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또 성공을 하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할 거란 말이죠. 물론 실패했을 때에는 또 주가가 또 내려가겠지만 했을 때 우리는 약간의 모험을 걸고 부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안정적인 종목 이외에 이렇게 공격적인 종목을 하나 정도 섞어둬도 될 수 있다는 정도의 감으로 이 종목을 편입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5% 이상 가져가는 건 안 좋습니다.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말이죠. 그런 정도의 대상 정도로만 녹지점을 했어요. 단기 매매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거나 이런 것을 설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이 종목의 기술력, 카 NK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성공 여부가 이 종목이 순식간에 100번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 망하진 않겠죠. 뭐 그런 대상이 된다 하는 정도로 보시고 이 종목을 그 선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